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의 마지막 순간마저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도 그냥 참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악의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평범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해군 특수임무단 출신 한이율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어요.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5분간의 사건이 전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폭 건설업체, 공무원,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권력자들. 과연 개인이 이런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이야기는 우리 사회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늦은 오후, 한이율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장 앞에서 어머니 이경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이미 무거운 짐을 진 듯 구부정했죠.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해군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몸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외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돌아가심은 이율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이율에게 외할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경주 역시 시댁에서 쫓겨나 외가에서 힘겹게 이율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외할머니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율아, 미안해. 일이 좀 늦어졌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이경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는 그녀는 평소에도 자존심이 강한 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시죠. 이율이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예약했던 장례식장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는 저희가 예약한 곳인데요. 이경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덩치 큰 남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줌마. 미안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먼저 계약했어. 계약서도 있고 말이야. 남자의 이름은 장태식이었습니다. 재개발 시공사인 동천건설의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조폭이었죠. 그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주변 조문객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분명히 아줌마 말 안 통해. 우리가 먼저라니까. 장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경주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이율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외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결해 봅시다. 이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장태식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죠.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너희 같은 거지들이 감히. 그 순간 장태식이 이경주의 뺨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는 찰나 이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장태식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챈 것이죠. 어머니한테 손 떼지 마십시오. 이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해군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악력이 장태식의 손목을 조여왔어요. 장태식이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율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가. 장태식이 다른 손으로 이율을 치려 했지만 이율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순식간에 장태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조문객 중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영상은 곧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갈 것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충돌 이후 이경주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외할머니의 빈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며 하루 종일 말없이 지내는 날이 이어졌죠. 이율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걱정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상실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라도 챙겨 드세요. 이율이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드렸지만 이경주는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곤 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늘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율아,
너 때문에 괜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일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경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은 이미 수천 명이 봤고 댓글들은 대부분 이유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주는 불안해했죠. 사흘째 되는 날, 이율이 잠깐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이경주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죠. 이경주는 평소에 휴대폰을 꺼놓는 법이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도 이경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율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이율은 대학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경주 씨요. 어제부터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연락도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무단으로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경주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율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성인이 하루 이틀 연락 안 되는 건 흔한 일이에요. 며칠 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일단 실종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이율은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영상 말이군요. 혹시 그쪽에서 보복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율은 답답한 마음에 시청에도 가봤지만 공무원들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재개발 관련 민원은 워낙 복잡해서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장례식장 측도 마찬가지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일로 저희도 피해를 봤거든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율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이율은 장례식장 근처를 다시 찾았어요. 건물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율은 장태식 일당이 자주 다녔을 법한 길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해군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추적 기술을 활용해서 말이죠.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흘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율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밤마다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주변부터 시작해서 동천건설 용역업체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지역까지 발품을 팔며 단서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째 소득 없는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이율은 늦은 시각까지 골목길을 돌아다녔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좁은 길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웃음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이 섞여 나오고 있었죠. 그 새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아. 영상 때문에 윗선에서 난리 났다고. 이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모퉁이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장태식과 그의 부하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장태식의 손목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형님, 그냥 놔둘 건가요? 그 자식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는데. 놔둬. 웃기지 마. 이미 시작했어. 그 어미부터 손봤잖아. 이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들을 수 없었죠. 이율은 모퉁이에서 나와 장태식 일당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말하십시오. 이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장태식과 부하들이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 이게 누구야? 우리 영웅님이 직접 찾아오셨네. 장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건방졌습니다.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어머니. 아, 그 아줌마 말이야. 장태식이 일부러 천천히 말하며 이유를 자극했어요.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년이 사라진 건 다 네 때문이야. 내가 나서서 설쳐댔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이율의 주먹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3명이었고 좁은 골목이라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어요. 해군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것은 무모한 돌진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죠. 그러면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웃기네. 네가 조용히 할 수 있는 입장이야? 장태식이 손짓을 하자 부하 2명이 이율을 양쪽에서 둘러쌌어요. 하지만 이율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닥쳐. 내가 우리한테 명령할 입장이 아니라고. 장태식이 소리를 지르며 이율에게 달려들었어요. 동시에 양쪽의 부하들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율의 움직임이 더 빨랐어요. 왼쪽 부하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부하가 벽에 부딪혔어요. 동시에 오른쪽에서 덤벼든 또 다른 부하의 발차기를 막아내며 무릎으로 그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장태식이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지만 이율은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장태식을 바닥에 맺혔습니다. 크악! 장태식이 아픔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율은 그의 목덜미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장태식은 오히려 웃었어요.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넌 절대 우리를 상대 못해.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장태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어요. 연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졌고 그 틈에 장태식 일당은 도망쳤어요. 기다리고 있어라.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멀어져가는 장태식의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율은 연기가 거칠 때까지 기다렸지만 이미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율은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장태식의 말에서 뭔가 더 큰 배경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재개발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확인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청 도시계획과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몇 명의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고 민원인들이 드문드문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죠. 이율은 안내데스크로 걸어가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싶은데요. 어떤 지역 자료를 원하시나요? 외할머니께서 살으셨던 지역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셔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직원은 이율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지역 자료는 현재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이요? 왜 그런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상급자 지시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율은 당황했어요. 공개되어야 할 행정자료가 제한된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직원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담당 주무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좋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결국 만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율이 실망하며 돌아서려는 순간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재개발 자료 때문에 오신 분이세요? 뒤를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제가 최소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주무관이에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소영은 이유를 복도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 말입니다. 이율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굳어졌어요. 또 다른 방해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들 편이 아닙니다. 최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 재개발 건에는 이상한 점이 많아요. 정상적인 절차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시간을 따로 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최소영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율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 어머니가 사라지셨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최소영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 6시에 시청 앞 커피숍에서 만나요.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최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이율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6시 약속된 커피숍에서 최소영을 만났어요.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세요. 최소영이 꺼낸 서류에는 재개발 계획도와 각종 동의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이율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는 동안 최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동의서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이름이 동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재개발을 반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동의서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날짜도 이상하고 서명도 의심스럽거든요. 이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재개발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최소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최소영과의 만남 이후 이율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이율은 외할머니가 살던 집 주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외할머니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사를 간 상태였거든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율은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해군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수색 기법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담장 아래, 작은 숲을 사이, 심지어 하수구 근처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골목 한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성용 구두였어요. 이건 이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두는 분명히 어머니 이경주가 신고 다니던 것이었거든요. 검은색 낮은 굽의 구두로 대학 도서관에 출근할 때 항상 신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구두는 한 짝뿐이었고 조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벗겨진 것처럼 뒤축 부분이 살짝 긁혀 있었어요. 이율은 구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주변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구두가 발견된 곳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폐건물이 보였어요. 재개발을 앞두고 비워진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어요. 이율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올라가며 한 층씩 확인해 봤어요. 2층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와 함께 사람이 오래 머물렀던 흔적이 느껴졌거든요. 복도 끝쪽 방에서 더 강한 냄새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빈 도시락 용기들과 물병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밧줄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있었구나. 이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어요. 길이와 색깔로 봐서 이경주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율은 재빨리 창문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이 새끼 분명히 여기 와 있을 거야. 어제 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고 했잖아. 장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2층부터 찾아봐. 놓치면 안 돼. 이율은 선택해야 했어요. 숨어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붙잡히면 어머니를 구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복도에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율은 문 뒤쪽으로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첫 번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율이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목을 조르며 조용히 기절시켰어요.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있다. 순식간에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장태식을 비롯해 서너 명이 더 몰려들었어요. 이율은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해군 특수임무단 출신인 이율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다. 건물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고 곧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들은 이율을 향해 달려왔어요. 거기서 폭력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율은 당황했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조작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경찰과 충돌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수갑이 채워지며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장태식이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율은 지쳐 있었습니다. 폭력 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장태식 측의 일방적인 진술만 들으려 했고 이율의 해명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신고자들은 당신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담당 형사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뭔가 위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율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으로 변호사임을 알 수 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이율 씨의 변호인 박정호입니다. 이율은 당황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정호 변호사가 이율의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소영 주무관이 연락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담당 형사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들에는 장태식 일당의 범죄 기록과 함께 이번 사건의 조작 정황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신고자들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되자 담당 형사는 점점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이유를 붙잡아 둘 명분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율은 풀려났어요.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최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함께 가져왔어요.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동천건설과 관련된 비리 자료들을 모두 넘겼거든요. 최소영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인터넷 뉴스에는 이미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업체와 공무원 유착 의혹, 조폭 동원한 강제 철거 시도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소영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가 가리킨 뉴스 기사를 보니 경찰이 불법 감금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나요? 네, 병원에 계십니다. 지금 당장 가보세요. 이율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칠 동안 찾아 헤맸던 어머니를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최소영이 병원 주소를 알려주며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경주는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많이 야위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이율을 보자 이경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율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어머니, 괜찮으시죠? 다친 곳은 없으세요? 이율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이경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율아, 제발 이제 그만둬.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마. 하지만 이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소영이 가져온 자료들과 언론의 관심이 상황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여론도 점점 이율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희망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율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최소영이 언론에 제보한 자료들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동천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율은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하루 종일 지키고 있었어요. 이경주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 심리적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최소영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율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소영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신문을 보니 동천건설 대표와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장태식도 체포되었고요. 하지만 이율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은데요. 장태식이 말했던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최소영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동천건설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품격 있는 외모였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금강그룹 법무팀장 김상훈입니다. 김상훈이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율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금강그룹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한이율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고요. 김상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최소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이율을 바라봤습니다. 보상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결국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된 것이죠. 거절하겠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시면 어머님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일 겁니다. 김상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이율은 깨달았습니다. 동천건설 뒤에 진짜 큰 손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금강그룹이 동천건설과 어떤 관계인가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 개발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김상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살던 지역 전체가 거대한 복합개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었어요. 보시는 대로 이곳에는 대형 쇼핑몰과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몇 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죠. 최소영이 서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시청에서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왜 공개하지 않았나요?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이율 씨 때문에 일정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김상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상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이율 씨,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때로는 타협이 필요한 법이죠. 타협이요? 불법을 묵인하라는 뜻인가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김상훈이 다시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며칠 시간을 드릴 테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마지막 말이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김상훈이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상훈이 떠난 후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경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고 최소영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율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 제가 포기하길 원하세요? 이경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이율의 정의감을 꺾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율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상대가 너무 크잖아. 어머니, 크다고 해서 틀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최소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이율 씨와 같은 생각입니다. 금강그룹의 배우를 파헤쳐야 해요. 그때 최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MBC 탐사보도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대요.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였어요. 이율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 주무관님, 금강그룹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몇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건전한 기업이지만 개발 사업에서는 꽤 강압적인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최소영이 휴대폰을 조작하며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금강그룹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여러 논란들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주민들 동의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려다가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네요. 이율이 기사들을 읽어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금강그룹은 항상 다른 업체를 앞세우고 자신들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앞세운 업체를 버리고 빠지는 방식이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동천건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동천건설 대표는 구속되었으니까 금강그룹은 깨끗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이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금강그룹과 동천건설의 연결고리를 말이에요. 최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더 깊이 파헤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이경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율아, 외할머니 집에서 발견한 서류들이 있었지? 네, 외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재개발 관련 서류들 말씀이시죠? 그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외할머니는 꼼꼼한 분이셨거든. 뭔가 중요한 걸 남겨두셨을 수도 있어. 이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외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일하신 분으로 중요한 일은 항상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어머니, 그 서류들이 어디 있죠? 집에 있어. 정리하다가 따로 보관해뒀거든. 최소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가봐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상대방도 대비책을 마련할 테니까요. 병실을 나서기 전에 이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꼭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이경주는 아들의 굳은 의지를 보며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올바른 일을 하려는 이율의 마음을 지지하고 싶었거든요. 조심하고 무리하지는 마. 네, 어머니. 이율과 최소영이 병원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는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이율과 최소영이 외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재개발을 앞두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사를 간 동네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죠. 외할머니 집은 이미 비워진 지 오래되어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이율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최소영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며 따라 들어왔어요. 서류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외할머니 방 장롱 안에 있을 거예요. 이율이 안내하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어보니 정말로 두꺼운 파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외할머니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이 모든 걸 다 봐야 하나요? 최소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파일이 대여섯 개나 되었거든요. 이율은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재개발 관련 서류인 것 같아요. 파일을 열어보니 외할머니가 직접 필기한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방문자 목록, 재개발 업체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 그들이 한 말들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여기 금강그룹 직원이 온 기록이 있어요. 최소영이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할머니의 필기체로 적힌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8월 15일 금강그룹 김상훈 방문.
동천건설은 단순히 대행업체라고 함. 실제 개발은 금강그룹에서 주도. 주민 동의 없이도 강제 철거 가능하다고 협박함. 이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할머니께서 이미 몇 달 전부터 금강그룹의 정체를 파악하고 계셨던 것이죠. 더 있어요. 여기 봐요. 최소영이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강그룹 내부 문서 4본을 보여줌. 이 지역 전체를 헐값에 매입한 후 고급 상업지구로 개발할 계획. 주민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내부 문서 4본이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이율이 파일을 더 뒤져보니 정말로 복사된 문서들이 나왔어요. 금강그룹 내부 회의록과 개발계획서, 그리고 동천건설과의 계약서까지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금강그룹이 배후에서 모든 걸 조종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최소영이 문서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이율이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여러 명의 남성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상훈도 그 중에 있었어요.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이율이 재빨리 서류들을 챙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뒷문 쪽에서도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이율 씨, 나와서 얘기합시다. 김상훈의 목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려왔어요. 이율과 최소영은 서로 바라보며 대책을 생각했습니다. 창문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 높아요. 뛰어내리기엔 위험해요. 그때 김상훈이 다시 소리쳤어요.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강제로 들어가겠어요. 이율은 결심했어요. 여기서 붙잡히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거든요. 최 주무관님, 서류들을 들고 먼저 나가세요. 저는 시간을 벌게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지금은 이 서류들이 더 중요해요. 언론에 공개해야 해요. 최소영이 망설이고 있을 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로 강제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이에요. 이율이 안방 창문을 열고 최소영을 먼저 내보냈어요. 최소영은 서류 가방을 꼭 안고 조심스럽게 뛰어내렸습니다. 이율도 뒤따라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을 에워쌌던 사람들이 뒤쪽으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김상훈의 부하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이율과 최소영은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율과 최소영은 골목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뒤에서는 김상훈의 부하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비어있는 집들이 대부분이라 숨을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이율이 최소영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해군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시가전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경로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인원이 많았어요. 여러 방향에서 포위해오고 있었고 점점 도망칠 공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최 주무관님, 체력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붙잡힐 것 같은데요. 최소영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꼭 안고 뛰느라 더욱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율은 주변을 재빨리 살폈어요. 약 100m 앞쪽에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과 CCTV가 있을 테니 상대방도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기 편의점으로 가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두 사람이 편의점을 향해 뛰는 동안 추격자들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편의점까지 약 50m 남았을 때 앞쪽에서도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최소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다시 살피니 공사 중인 건물이 보였어요. 저기로 가요. 이율이 최소영을 이끌고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요. 두 사람이 철조망 틈으로 기어들어간 직후 추격자들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공사 현장 안은 어둡고 복잡해서 쉽게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숨어 있어요. 이율이 크레인 아래쪽 그늘진 곳을 가리켰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숨어서 추격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이 경찰도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추격할 수 있을까요? 최소영의 지적이 맞았어요. 분명히 뒤에서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추격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이율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112에 신고해야겠어요. 잠깐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김상훈이 어떤 연주를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최소영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직접 언론사에 연락해요. MBC 탐사보도팀 연락처가 있으시죠? 네, 있어요. 최소영이 재빨리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기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 최소영입니다. 지금 긴급 상황이에요. 금강그룹의 비리 증거를 확보했는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즉시 출동하겠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에 이 위치로 오겠다고 해요. 하지만 30분을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였어요. 추격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공사 현장 곳곳을 수색하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기로 올라가요. 이율이 크레인 사다리를 가리켰어요. 높은 곳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크레인을 올라가는 동안 아래에서는 추격자들이 그들을 찾기 위해 헤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가 크레인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위에 있다.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크레인 위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와 언론사 중계차가 함께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했어요. 최소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추격자들도 사이렌 소리를 듣고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에서 내려온 이율과 최소영은 도착한 경찰과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외할머니가 남긴 서류들이 안전하게 언론에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율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MBC 뉴스데스크에서 특집 보도가 나갔습니다. 금강그룹 불법 재개발 의혹, 조폭까지 동원한 강제 철거 시도라는 제목으로 외할머니가 남긴 서류들이 공개되었어요. 이율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금강그룹 내부 문서에 따르면 동천건설은 단순한 하청업체였으며 실제 개발 계획은 금강그룹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화면에는 외할머니가 필기한 메모와 금강그룹 내부 회의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과 함께 용역업체를 통한 강압적 철거 시도도 확인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촬영된 영상도 다시 방송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율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는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이경주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율아, 내가 옳았구나. 외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걸요. 이율의 예상이 맞았어요. 뉴스가 나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김상훈으로부터 전화가 왔거든요. 한이율 씨, 후회하게 될 겁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여유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 플레이로 승부를 보자는 건가요? 좋습니다. 우리도 준비된 게 있거든요. 김상훈이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이율을 비방하는 글들이 대량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전역 군인이 민간인 폭행, 정신적 문제 있는 전직 군인의 과도한 대응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댓글도 조작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소영이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이율 씨, 큰일 났어요. 시청에서 저한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네요. 무슨 조사요? 공무원이 직무를 벗어나 민간 사건에 개입했다는 이유예요. 정직 처분도 검토하고 있대요. 금강그룹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언론 조작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있었습니다. 최 주무관님, 저 때문에 피해 보시는 거네요. 괜찮아요.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유를 비판하는 여론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금강그룹은 악의적 모함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강그룹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유를 과격한 시위꾼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율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진실을 말해도 거대한 조직의 힘 앞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어요. 이율의 군 복무 시절 동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이율은 해군 특수임무단에서 모범적으로 복무한 군인입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유리는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을 것입니다. 군 동료들의 증언이 하나둘 늘어나자 여론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도 진실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 금강그룹의 피해를 당했던 주민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똑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강제로. 저희도 용역업체의 협박을 받았어요. 금강그룹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이제는 금강그룹이 해명에 급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율은 병실 창문으로 내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용기가 모이자 거대한 힘이 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검찰이 금강그룹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제보된 피해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율은 퇴원한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찰은 오늘 오전 금강그룹 본사와 김상훈 법무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금강그룹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김상훈은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경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나는 것 같구나.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정말로 이율의 말이 맞았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강그룹은 더욱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명한 대형 로펌을 고용하고 언론사의 광고를 늘리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지는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증거와 증언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소영도 시청에서의 조사를 무사히 마쳤어요.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 덕분에 부당한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익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게 되었죠. 이율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소영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검찰에서 우리를 핵심 증인으로 지정했대요. 공식적으로 진술할 기회가 생겼어요. 검찰 조사에서 이율과 최소영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외할머니의 메모, 금강그룹 내부 문서, 그리고 장태식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언까지 말이죠. 피해자분들도 모두 용기를 내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처벌받을 것 같아요. 검사의 말에 이율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검찰은 김상훈을 비롯한 금강그룹 임원들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부정부패, 강요, 문서 위조, 불법 감금 등 여러 가지였어요. 장태식과 그의 일당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율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변호사석에 앉은 김상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에서 이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를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율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해군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정확한 상황 보고 능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상훈 측 변호인들이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협박했겠습니까? 이율의 반박에 변호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외할머니가 살던 지역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불법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새로운 개발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정말 외할머니께서 원하셨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율이 외할머니 묘소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묘비 앞에 놓인 국화꽃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김상우는 징역 3년, 금강그룹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태식과 그의 일당들도 각각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개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주민동의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용역업체를 동원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살던 동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불법 재개발 대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마을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보수되어 더욱 아름다워졌고 작은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도 새로 생겼어요. 이율은 어머니와 함께 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경주는 6개월 전부터 시청 도서관으로 복직해서 다시 일하고 있었어요. 사건의 여파로 잠시 휴직했지만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이율아, 여기 봐. 이경주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시민의 용기로 지켜낸 우리 마을이라는 글귀와 함께 이번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이름도 새겨져 있네요. 정말로 기념비 하단에는 고 김순자 여사를 비롯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야. 최소영도 시청에서 승진해서 주민참여기획팀장이 되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거든요. 그녀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지역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율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소영이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거든요. 이율은 현재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었죠. 해군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능력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법학을 공부해 보려고 해요. 더 체계적으로 시민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율의 꿈은 변호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법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율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서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율의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경주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었거든요. 어머니, 처음에는 제가 너무 무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자랑스러워. 옳은 일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거든. 밤이 깊어가며 이율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1년 전에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율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요. 작은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변화는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외할머니의 유언장에 적혀있던 마지막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단다. 용기를 잃지 말거라. 이율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